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총정리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발판, 증권업종이 발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를 좀 진행했다면,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업종 중에 샌드위치가 약간 들어가가지고, 치킨 게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도 샌드위치가 돼서 향후 이제 이 난관 부분들 어떻게 좀 뚫고 가야 될까 하는 섹터가 있어서 아침 최근에 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서 이 내용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의 감소폭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내연기관의 생산량 부분들을 확 축소하는 이런 방향 부분들 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탑재를 한 제품들이 이제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보실 부분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쪽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그런데 중국의 뭐 최근에 10차 자동차 보조금 지급 목록에서 아직까지도 한국산 배터리는 배제가 됐어요. 사드 영향권에서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한편으로는 정상회담 때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부분도 들어요. 워낙 그 영향권 내에서 파이가 자체가 크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카드로 서로 만지작 하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LG 디플의 증설 관련된 부분도 같이 어떤 트레이딩 카드로 좀 아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들 좀 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향후 2018년도에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8%,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그 다음에 2019년도 10%, 2020년도까지 12%를 의무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BYD라든지 이쪽 업체들 어마어마하게 증설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도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원 정도 해서 일본, 중국, 미국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내년에 3월에 이제 중국 다롄 공장에서 중국차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2배, 테슬라하고도 네바다주에서 라인 증설 부분들 좀 하고 있죠. 물론 그 모델 3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일본 파나소닉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량이 3위에서 5위 정도 돼요. LG화학이. 그리고 파나소닉이 1위고 근데 파나소닉은 역시 1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 그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폭적인 지원 부분들 좀 받고 있죠. 아까 그 허가 관련된 우리나라 배터리 허가 관련된 부분도 중국 정부가 일단 밀어놓고 자국 업체들 좀 밀어주고, 중국 그리고 여기는 뭐 광산부터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좀 계속 기술력 확보 부분들의 시간 부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약간 1위는 아니에요.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1위고 판매량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 일본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 그 배터리 쪽 셀이 있죠. 기술력에서는 뭐 인조후경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일본의 의존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은 증설하고 있고, 중국 업체도 역시 증설 정부 백그라운드, 우리나라만 조금 뭡니까 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유럽 쪽이라든 이런 쪽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유럽 전기차 배터리의 공장을 지금 아마 조만간 동유럽 쪽에도 지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조금 늦어요. 늦고 올해 작년 보시면 이쪽 배터리 쪽 치킨 게임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올해 이쪽 그 뭡니까 니켈 가격이라든지 코발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기본 뭐 업종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니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정도 가격이 상승했고, 리튬 같은 경우에 올해 한 30% 정도의 가격 상승분이 나왔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코발트 가격인데, 코발트는 거의 100% 이상의 130% 이상의 가격 급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콩고 지역이
세계 생산량 부분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내전, 뭐 정치적 불안, 그래서 생산 유통 부분도 어렵다 보니까 130% 정도 가격 상승 부분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격 상승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걸 가격 전이를 시켜야 되죠. 생산업체들이 판매업체들한테 가격 전이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너도 나도 증설을 하고 있고 매출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다 보니까 예전에 디램 치킨 게임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춰버리면 하위 업체들은 그걸 나노 미세화 공정 부분들에 들어가 가지고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생기니까 삼성전자가 가격을 인하를 하고 그러면 인하를 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걸 울며 겨자며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하는 치킨 게임 부분들 나머지 하위 업체들 다 도산하고 M&A 되고 막 이런 시나리오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럴 가능성 부분도 조금 있지 않느냐는 생각 부분들 좀 들어요. 이 가격 상승 부분들 전혀 전이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단으로 워낙 올해 가격이 30% 아까 코발트는 한 130% 정도 가격 부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LG화학이라든지 몇몇 업체들이 아까 중국 업체는 수직 계열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은 이 니켈이나 이런 그 코발트라든지 자원들이 풍부해요. 그 나라에 풍부해요. 우리나라는 다 수입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니켈 생산 업체에 지분 투자했습니다. 10억 정도. 공급 부족 부분들에서 선제 대응 부분들을 하는데 이 회사가 고려 아연의 자회사예요. 캠코라는 회사인데 아연이라든지 납, 읒, 인듐 등의 세계 생산량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황산니켈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주요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뭐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쪽 부분에서는 양극재에서 거의 한 80% 정도. LG화학도 이제 양극재 설비를 계속 이제 증설 부분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 재료들의 가격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원재료 쪽 문제가 좀 생겨서 투자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보조금도 못 받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뭐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파나소닉이라든지 경쟁사는 증설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업체가 샌드위치에 좀 껴 있어요. 샌드위치에 전기차 배터리 쪽 부분들은 이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볼 부분이 오늘 전기차 쪽보다는 제가 아침에도 아침 브리핑에서 금요일인가 얘기가 드렸던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력은 리튬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생산 체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현재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게 현재 우리나라 주류예요. 근데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주력 부분들을 어디 쪽으로 바꾸려고 하냐면 전고체 전지 쪽으로 지금 사용 확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차세대 전기. 여기는 에너지 밀도 자체가 300W 킬로당 이 정도 이상은 성능 개선이 한계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전지 쪽에서 뭐 도요타라인 다이슨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여기를 전지를 장착할 준비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고체 전지의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직은 양산까지는 힘들지만 차세대 전지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리튬 이온 쪽에서 전고체 전지 쪽으로 시장 자체의 기술력 부분들이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용량을 잘해요. 고용량 부분도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 부분이 고용량 중국 업체보다는 훨씬 더 출력 자체가 좋은 실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에서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켈이라든지 이쪽 가격 부분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이를 못 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전고체 전지 쪽의 기술력 부분들이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고 일본은 여기 드라이브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도요타의 다이슨 업체가 20년 이후 뭐 한 2, 3년 정도 뒤부터 이걸 장착을 하려고 하니까 조만간 이제 이 전지 뭡니까 양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전기차 배터리 쪽의 현재 위치 부분들은 그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이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늦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요타가 그 전시회에서 몇 번 얘기를 좀 드렸지만 3분 충전입니다. 3분 충전 부분들 해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올해 내년까지 해서 내년 초에 해서 한 500km대, 600km가 안 되는 걸로 두 번째 모델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1세대가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수소차 전부 보조금 받아도 5천만 원대요. 근데 이거 기술력 부분, 이거 지난번에 한번 시연하는 거 보니까 이 전기 터빈 같으로 차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집에 동력으로도 전기 발생시키는 동력으로도 지금 양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CES에서 현대차는 지금 차세대 수소 전기차의 주요 신기술 부분들 공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수소차에서 뭐 2030년도까지 100만 대 충전소 100기 이상 목표 부분들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돈 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내년에 아까 CES에서 발표될 예정인 차세대 600km니까 기술력 부분에서 도요타가 물론 이제 전시에서 표명한 거니까 표명한 부분에서는 지금 도요타가 1000km고 현대차는 600km예요. 기술 격차가 지금 이거 많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뭐 여기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에서 보면 양산은 한국이 투싼이 제일 먼저 2013년도에 하긴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일본도 보면 2020년도까지 수소차를 4만 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올림픽 때까지 이 충전 시설 확대를 시킬 거예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내년에 신모델을 출시를 하고 중국 진출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죠. 아직 뭡니까? 서로 다 무주공산이야 다. 전기차도 보면 지금 뭐 그쪽 뭡니까? 라인 충전 시설 까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근데 600km하고 1000km 부분들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우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실적이냐 모멘텀 측면이냐 봤을 때 여기는 실적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전기전자처럼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술을 누가 선도하고 향후의 기술의 증가로 인해서 모멘텀, 향후의 기대감 자체를 누가 얼마나 키우느냐,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 주가 부분들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 CES에서 현대차, 이 차세대 수소 전기차 참여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 진출 부분들도 검토를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라인업 부분들이 다양화되는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밸류 라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원래 양산 기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에도 한번 진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산업군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느낌 부분들이 확연하게 좀 들죠.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 쪽 부분의 어떤 분위기하고 수소차 관련된 부분은 약간 내용 자체가 좀 틀립니다.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 쪽에서는 우리가 본다 하면 첫 번째 중국에서 배터리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전고체 전지 부분들의 생산, 여기에 포커스가 좀 우리가 포커스를 좀 해야 되겠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달 CES에서 현대차의 차기 양산 모델이 어느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하이의 밸류 라인 부분도 잡아가고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군들도 따라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는 이거 얘기 잠깐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업체들 요즘에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나아요. 한라 시멘트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뭐 쌍용량에부터 해서 누가 인수를 하느냐, 계속 뭔가 M&A 이슈 부분들이 좀 붙으면서 주가 반등 부분이 나오고, 올해 보시면 그 국내 쪽에서 건설 붐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기에도 실적 뿌리 플러스 알파 되고 있죠. M&A 붐하고 그 다음에 이쪽 뭡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이 기본 바탕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이슈만의 두 번째 주간 총정리, 전기차, 수소차 샌드위치예요. 우리나라 한국. 그래서 여기에서 돌팔구 관련된 부분들, 전기차 쪽과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 부분들을 별도로 코멘트를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주말이니까 일부에서도 잠깐 진행을 했지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듣네요. 별빛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우울한 하늘과 푸른 1월의 이별 노래 별들과 저 달빛 속에도 사랑이 있을까 애타는 이 내 맘과 멈춰진 시간에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내게 떠나가 멀리 떠나가 사랑해요 겨울비 내린 저기 위에는 회색빛 미소만 내 가슴 속에 스미는 이 슬픔 무언가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지 않을까 내게 떠나가 멀리 떠나가 사랑해요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지 않을까 멀리 떠나가 사랑해요 겨울빛처럼 슬픈